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익쪽 인사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 2012년 3회 엑셀 기출문제 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엄지척 보이시죠? 자,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는 여러분의 쉽팔로우와 함께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고고싱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외부 데이터 문제. 자, 외부 데이터 자전거 판매 현황은 C 밑에 OA 폴더에다가 복사해 두시고, 물론 시험장에서는 미리 준비되어 있다라는 점. 자, 연습하실 때 여러분들이 편리성을 위해서 복사해 두시라는 겁니다. 또 그래야 시험장에서 긴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저는 미리 준비해뒀으니까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본 작업 1, 외부 데이터 기능을 가져오기를 이용하여 자전거 판매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메뉴에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자, 너무 빠르다고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자, 이 정도는 이제 기계적으로 자동으로 넘어야 됩니다. C 밑에 OA 밑에 자전거 판매량이네요. 자전거 판매 현황. 자, 앞에 플러스를 눌러서 필요한 거. 제품 코드, 그 다음에 분류, 제조사, 가격, 연식. 자, 연식. 그 다음에 판매량까지 가져왔습니다. 순서 다르면 여기서 선택을 해서 바꿀 수도 있고, 필요 없으면 여기서 왼쪽으로 빼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누르시고, 자, 분류가 아동이거나, 자, 분류가 아동과 같다라는 거죠. 자, 아동 여기서 고르겠습니다. 자, 직접 입력해도 되고, 자, 이거나 그랬으니까 여기는 또는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또는 여성이고, 는 여성하고 같다. 자, 이렇게 해서 분류가는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가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2,000원, 20만원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만은 작다라는 표시고, 여기 쉼표가 이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20만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고라고 되어 있죠. 이고. 자, 서로 다른 필드에 대해서, 자, 분류라는 필드와 가격이라는 필드 간의 AND 관계입니다. 자, AND가 아니라면, OR라면 우리가 마지막에 쿼리 편집 안 하고 넘어가죠. 근데 여기가 OR였다면, 이거나였다면 반드시 쿼리 편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대부분 이고입니다. AND입니다. 그러나 이거나가 가끔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는 아래가 없을 때는 그리고 또는의 의미가 없다라는 점도.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조건 넘어가고, 자, 정렬로 가겠습니다. 정렬로. 자, 첫째 기준은 가격으로. 둘째 기준은 판매량으로. 자, 둘 다 오름차순이네요. 기본적으로 오름차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여기서 되돌리기로 바로 갑니다. 만약에 분류와 가격에 대한 이거나였다면, 하나의 필드에 대해서는 AND와 따지지 않습니다. 자, 서로 다른 필드에 대해서 이거나였다면 반드시 쿼리 편집으로 가야 된다는 거. 자, 뒤에 가다 보면 또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는 되돌리기로 넘어가서 마침을 누르고 몇 번부터 B2부터 시작을 해라. 자,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표 범위로 변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틀렸는지 잘 확인하시고 마지막에 표 범위로 변환을 확인해 주세요. 자, 이걸 하고 나면 더 이상 편집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했다면 쿼리 편집을 이용해서 편집을 한 번 더. 이것도 안 되네요. 자, 이렇게 바로 들어와요. 바로 들어오면 여기서 엔드와 체크해 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현재의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서 쿼리 편집이 안 된다, 지금처럼 안 된다, 바로 들어와 버리죠. 이렇게. 자, 중간 단계를 빼먹었는데 중간 단계를 고치고 싶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다시 다 지우고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하고 다시 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현재의 경우에는 표에서 쿼리 편집이 아닌 범위로 변환을 눌러서 이후의 필터 기호들을 모두 다 제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부 데이터 문제는 마무리하고 두 번째 고급 필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급 필터 문제는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은 M으로 시작하지 않고 그랬네요. 자, 그리고 전체 중량의 평균 미만, 그리고 모든 필드가 아니라 이런 필드들만 가져옵니다. 주어진 함수가 2개 있고, 자, 조건 범위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필드부터 옮겨볼까요? 자, 제품 코드,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 제조사, 가격, 연식, 판매량 다 왔죠? 자, 총 5개의 필드를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어디서부터? A33부터 커서를 놓고 붙여놨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은 A29부터 작성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오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 자, 우리가 함수로
함수가 주어졌고 또 수식으로 사용되는 경우, 자 여기다 수식을 먼저 넣어볼게요. 자 29를 잠깐 건너뛰고 밑에다가 자 레프트 뭐가 자 제품 코드의 첫 번째가 제품 코드 컴마 1이 아니다. 뭐랑 아니다? 자 여기다가 여기서 자 는이 아니다. 뭐랑 아니다? m이 아니다. m이 아니다. 자 m으로 시작하지 않고 그랬으니까 왼쪽에 첫 글자를 빼내서 m으로 시작하지 않다.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true, false로 나올 때 위에 필드명은 원래 우리가 제품 코드를 갖다 썼으니까 제품 코드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true, false 수식으로 작성되는 조건인 경우에는 기존 필드명을 쓸 수 없다. 그래서 조건 1, 뭐 판단 1, 비고 1 옆에 또 하나 있으니까 하나만 있으면 그냥 조건만 써도 되겠죠. 옆에 또 다른 조건이 또 있습니다. 자 중량이 전체 평균 미만이다. 자 두 번째 넣고 는 자 중량이 있습니다. 중량이 평균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작다. 뭐에? 전체 중량에. 자 average average 가로 열고 자 중량의 전체 평균을 잡습니다. 자 전체 평균을 잡고 자 2, 2, 3의 경우에는 2, 3, 2, 4 내려오면서 전체 평균과 비교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전체 평균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F4를 누르고 맨 뒤에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칩니다. 자 역시 true, false가 나오네요. 자 이 역시 따라서 기존 필드명 중량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조건 2라고 쓰겠습니다. 자 수식으로 작성되는 조건이 수식으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기존 필드명을 절대 never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조건 1, 비고 1 이런 식으로 꼭 써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레프트 조건과 에버리지 조건을 한 셀의 and로 자 않고 그랬으니까 and 연산 and 함수를 써서 하나의 셀에 한꺼번에 넣어버리면 안 될까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가능할 수도. 그런데 문제에서 지시를 안 했어요. 지시 안 해도 쓸 수 있다면서요? 예, 쓸 수도 있습니다. 지시 안 해도. 자, 그런데 범위가 우선 넓게 잡혀 있습니다. 범위가 넓게. 만약에 범위가 넓게 잡혀 있어도 여기서 AND 함수가 주어져 있다면 하나의 수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AND 함수도 없고 범위도 넓게 잡혀 있고 그래서 가급적 지시사항에 맞게끔 해주라는 겁니다. 하나의 셀에 그래도 하고 싶다. 장담 못합니다. 장담 못합니다. 자, 뭐 물론 맞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시사항에 맞춰서 최대한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데이터 고급에 들어가서 전체 범위를 잡고 자, 조건 범위를 이렇게 잡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장소의 복사 아무것도 않고 전체 필드를 나타내라고 하면 여기만 찍으면 되지만 지금은 5개의 필드만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를 잡아줘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자 범위가 좁아서 샵샵샵샵 나오기 때문에 더블 클릭을 해서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급 필터 마무리하고 조건부 서식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isOD라는 함수가 새로 나왔네요. isOD는 what do you mean? 뭐예요? isOD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isOD 여기 홀수라는 말이 있네요. 홀수. 자 그러면 제품 코드의 마지막 끝자리가 자 제품 코드의 마지막 끝자리를 우리는 라이트 함수로 한번 여기다 가져와 볼게요. 한번. 자 라이트 자 그리고 여기다가 컴마 한 자리. 자 5가 나왔네요. 5가. 자 근데 얘는 문자입니다. 문자. 정확하게 해주려면 곱하기 2를 해서 5로 오른쪽으로 오죠. 오른쪽에 오는 건 숫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짝수 홀수 이런 것들은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뭐 0이면 짝수 1이면 홀수 2로 나눈 나머지 모두 함수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모두 함수를 안 쓰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숫자랑 연산을 할 때는 굳이 변환을 안 해도 됩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모드 함수가 주어졌다면 mod 그리고 컴마 2라고 해서 1이면 홀수 자 0이면 짝수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모드 함수가 주어진 게 아니라 isOD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isOD 자 isODD 가로 열고 얘는 가로 닫고 자 아까 5였습니다. 5는 true 뭐라는 소리예요? 홀수다 그런 말입니다. 홀수다. 밑으로 한번 끌어볼까요? 얘도 홀수다. 얘도 홀수다. 4는 짝수가 나오겠네요. 짝수다. 그러니까 폴스가 나오는 겁니다. 자, isOD 함수는
홀수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홀수냐. 자, 그럼 나는 is even을 쓰고 싶다. 자, even, is even은 짝수다. 그런 말입니다. 짝수냐? never. 자, 얘도 짝수냐? never.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is odd는 홀수, is even은 짝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드 밑에 바로 범위를 잡고 쭉 범위를 잡습니다. 자, 홈에 조건부 서식으로 새 규칙으로 들어가서 수식을 이용하여 들어옵니다. 자, 먼저 아까 우리가 라이트 함수를 써줬죠.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자, F4 두 번 눌러줘야 되겠죠. 내려오면서 체크를 해야 되니까 컴마 한 자리가 컴마 한 자리를 가지고 홀수냐 짝수냐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is odd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럼 여기서 맞으면 뭐 true, 틀리면 false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홀수다 홀수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연식이 2009년이냐 하나의 조건입니다. 여기가 하나의 조건. 그 다음에 연식이 2009년이냐 연식. 자, F4를 두 번 누르고 는 2009라고 해야 되겠죠. 2009년 이상이냐 뭐 이하냐 이런 게 없습니다. 2009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조건이 and 이고 그랬으니까 and 함수로 묻겠습니다. 다시. 자, 여기서 방향키 안 됩니다. 방향키를 쓰고 싶으면 F2키를 누르고 방향키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마우스가 더 빠르겠죠. 가로 닫고. 자, 홀수인 조건과 2009년. 얘는 홀수 맞죠? 그리고 얘는 2008년 안 되네요. 자, 여기는 짝수이면서 2009네요. 자, 이쯤에 오면은 5이면서 2009. 여기가 맞네요. 여기 삼천리 경기. 자, 그러면 그 조건에 만족되는 것들을 굵게. 자, 서식을 눌러서 굵게와 글꼴색은 파랑으로 넣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넣었더니 진한 파랑이네요. 여기를 넣었더니 파랑입니다. 정확하게 색상을 눈으로 확인하시고 조건부 서식을 넣어주십시오. 자, 이렇게 확인을 했더니 자, 얘도 2009네요. 2009면서 홀수, 얘도 2009면서 홀수. 자, 이런 식으로 홀수이면서 2009년에 해당되는 것들을 조건부 서식으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계산 작업으로 또 넘어가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는 계산 작업을 가능한 마지막에 해 주시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1번 표일의 가격, 연식, 판매량을 이용하여 I4부터 I26의 판매 금액을 계산하시오. 자, 여기다가 판매 금액을 계산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판매 금액을 계산할 때 가격, 할인율, 판매량이 필요합니다. 자, 가격은 여기 나와 있고 판매량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할인율이 없어요. 할인율을 우리가 별도로 이제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할인율을 구할 때 vlookup이라든가 if는 여기서 사용되겠죠. if는. 자, vlookup을 이용해서 할인율은 표 2를 참조하라 되어 있습니다. 자, 표 2의 연식에 따라서 할인율이 나와 있습니다. 즉 연식에 따라서 할인율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vlookup을 이용해서 연식에 따른 할인율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vlookup. 자, vlookup 가로 열고 뭐에 따라서? 연식에 따라서. 연식을 이용해서 찾아라. 컴마 어디에서? 참조 비율 여기에서. 자, 맨 위에는 잡지 않습니다. 잡아도 되지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T로 시작하는 함수만 전체 범위를 잡고 나머지는 그 밑에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절대 참조를 이용하고 우리가 찾아야 될 건 연식입니다. 그러나 표시할 건 할인율이죠. 할인율. 그래서 몇 번째 있어요? 두 번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형태 뭐 구간이 아니죠. 2009, 2008, 2007을 정확하게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 또는 0을 써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0.1 나오네요. 왜 0.1이 나오죠? 근데 2009니까 0.1, 10%가 0.1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래로 쭉 vlookup이 맞는지 한번 채우기 엔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0.1, 0.2로 각 연도별 비율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할인율을 구한 거고 1- 할인율을 원하는 겁니다. 1- 할인율을 자, 이렇게 넣었더니 0.1에서 0.1을 뺐더니 0.9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할인율을 구해봤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또 우리가 필요한 건 가격이 필요하죠. 자, 가격 곱하기, 그리고 이 부분은 가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 여기까지 괄호, 그리고 곱하기
판매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엔터. 이렇게 해서 수식을 쭉 구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판매 금액을 구했는데, 계산한 판매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이렇게 하고, 판매 금액에다가 뒤에 우수 상품을 넣고, 그렇지 않으면 판매 금액만 표시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 둘. 그러면 if는 우리는 한 번만 쓰면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이렇게 계산한 결과값. 자, 이렇게 계산한 결과값이 300만원 이상이면, 그런 거죠. 자, if, 가로 열고, 이 결과가 얼마 이상이면 300만원 이상이면 셋. 자, 뭐라고? 자, 판매 금액 뒤에다가 우수 상품을 넣으라고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계산한 게 이거죠. 이 결과값 H4까지 이 결과를 그대로 집어넣고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뒤에 마이너스 우수 상품으로 나타내라 라는 겁니다. 우수 상품으로. 자, 그렇지 않으면 판매 금액만 나타내라 라는 거죠. 자, 이 뒤에 AND 연산자를 넣을 필요 없고 금액만 나타내라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좀 넓어졌으니까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if 조건이 여기까지입니다. 이 조건이 만족하면 수식과 함께 우수 상품을 넣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수식만 그대로 마무리해라. 자, 그리고 if 함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맨 뒤에 가로를 하나 넣어주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여기 400만원이었습니다. 400만원. 400 얼마 했었죠. 그러니까 400 얼마에 뒤에 우수 상품이 들어옵니다. 자, 얘는 55만원이죠. 55만원. 그러면 300만원 이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금액만 그대로 나오라는 거죠. 얘도 200만원, 300만원이 안 넘는 거죠. 여기까지 300만원이 안 넘습니다. 여기는 300만원이 넘네요. 자, 여기도 300만원이 안 넘고 여기까지 안 넘습니다. 여기는 또 넘죠.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면서 채우기 엔드를 쭉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인덱스 매치 맥스 함수를 이용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배열 함수를 써야 되는 문제인데, 배열이라고 말이 안 나왔는데 배열 왜 써요? 라고 질문을 가끔 합니다. 자, 우리가 1회 때 문제에서도 자, 인덱스 매치 맥스 2회 때인가요? 인덱스 매치 맥스에서 배열인지 아닌지는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 분류별 최고가, 그냥 최고가라고 그랬으면 배열 함수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 분류별 최고가를 나타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230부터 34에 자, 230부터 자, 여기서부터 34회. 분류별. 그냥 최고가가 아니라 분류별 최고가라고 합니다. 따라서 배열 수식입니다. 이처럼 이 함수만, 다른 함수들은 배열 함수라고 다 지시됩니다. 근데 인덱스 매치 맥스만 배열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건 어떻게 하느냐?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맥스 함수 들어갑니다. 자, 맥스. 자, 여기를 좀 올릴게요, 이제. 자, 맥스 가로 열고 조건은 뭐예요? 분류만 맞으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의 가로입니다. 곱하기. 자, 그리고 뭐에 대한 최고가? 자, 분류별 최고가를 계산하라고 그랬는데, 가격을 이용하라고 그랬네요. 분류 제품 코드 가격. 그럼 가격의 최고가가 되겠죠. 자, 가격 범위를 이렇게 쭉 잡겠습니다. 자, 그리고 절대 주고, 컨트롤, 자, 닫고, 자, 가로를 닫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을 비교를 해 주셔야 되겠죠. 조건은 분류입니다. 분류. 자, 분류 범위를 쭉 잡고, 이 범위는 절대입니다. 그리고 변하는 값. 여기서 변하는 값. 첫 번째가 이거면 이렇게 변하겠죠. 자, 그리고 내려오는 건 F4 3번 줘도 되고, 한 방향으로만 끌을 때는 안 줘도 됩니다. 그냥 D30 그대로 줘도 됩니다. 즉, 이게 없어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무리를 해서 각 분류별 내용들을 맞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만약에 산하계 567, 자, 41, 로드의 4100 볼까요? 4100 로드. 맞네요. 자, 이런 식으로 각 조건에 따른 금액이 최고가가 맞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치 함수를 써야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한 245,000원. 245,000원, 경기의 245,000원은 첫 번째에 있네요. 그럼 여기에는 매치 함수를 쓸 때 결과가 1이 나와야 되겠죠. 자, 매치 가로 열고, 자, 이때 인덱스 매치 맥스 함수 쓸 때, 배열 수식 쓸 때 우리가 2회 때 설명을 드렸었죠. 가로 안에, 맥스 가로 안에, 여기서도 맥스 가로입니다. 맥스 가로가 여기서 끝납니다. 이 안에 있는 거 잘 블럭을 잡아 주십시오. 자, 맨 앞에 맥스의 가로, 맨 뒤에 가로는 빼고 그 안에 있는 거 무조건 블럭을 잡고 컴마 붙여넣기.
자, 우리가 이 안에서 24만 5천 원이 몇 번째냐라고 나오는데 24만 5천 원이 여기 중간에 또 있어요. 자, 그러면 중간 걸 경기가 아닌 걸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기에 따른 분류에 따른 그 금액이 몇 번째인지를 찾기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안 쓰고 이렇게만 해도 나오는데요. 똑같은 값이 없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값이 있으면 틀립니다. 따라서 수식이 틀리는 수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가로 닫고 0을 넣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르면 1이 나옵니다. 자, 로드의 41만원, 로드의 41만원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몇 번째인지 한번 세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번째입니다. 14번째. 그러면 얘는 14번째가 나와야 되는 거죠. 14번째. 자, 이렇게 해서 몇 번째,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몇 번째 값인지 확인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품 코드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뭘로? 인덱스 함수로. 자, 인덱스 함수로 제품 코드 범위를 이렇게 잡습니다. 자, 그리고 절대 채우기 엔드를 해야 되니까 컴마, 그리고 이 범위에서 아까 여기가 1이었죠. 1이면 맨 첫 번째에 있는 제품 코드를 가져옵니다. 맨 뒤에서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엔터를 쳤다, 그럼 오류 나옵니다. 오류 나오면 다시 커서를 찍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다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인덱스 매치 맥스 배열함수라는 지시가 없지만 조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배열함수 형태로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세 번째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제조사와 판매량을 이용하여 H30부터 여기까지. 자, 판매 비율을 계산해라. 주어진 함수는 sum, text. text는 이런 서식을 맞춰주는 함수이고, sumif는 조건에 따른 합, sum은 그냥 합이죠. 따라서 제조사별 판매량 합계 sumif를 이용하고, 그냥 총 판매량을 계산할 때는 sum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먼저 sumif를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sumif로 자, 제조사별 합계를 판매량 합계를 구하면 되겠죠. 자, 는 sumif 가로 열고, 자, 이런 밑에 이런 서식들이 안 나오면 파일에 옵션에 고급에 가서, 자, 우리가 첫 번째 2012년 1회 때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형식을 맞춰주시면 나옵니다. 자, 그러면 sumif 먼저 범위, 조건이 포함된 범위, 제조사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조건이 포함된 범위 여기를 쭉 잡겠습니다. 자, 절대 참조는 해도 안 해도 상관없을까요? 채우기 엔들 해야 돼요. 채우기 엔들. 따라서 채우기 엔들 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컴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제조사. 여기를 클릭을 하고 아래를 클릭을 하면 됩니다. 여기는 내려와야 되겠죠. 만약에 F4를 3번 한다. 상관없습니다. F4를 3번 해도 됩니다. 내려오는 건 3번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 다음에 컴마. 계산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판매량의 합계입니다. 판매량의 합계. 판매량의 합계를 쭉 범위로 잡겠습니다. 자, 절대 주고 가로 닫고 여기는 배열 수식이 아니니까 그냥 엔터를 칩니다. 자, 그러면 78이 나왔어요. 자, 그럼 옆에다가 sum 함수를 이용해서 자, 판매량의 전체 합계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절대 참조가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211. 그러면 78 나누기 211을 하라는 거겠죠. 자, 이 부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여기다가 나누기 붙여넣기. 자, 그래서 제조사별 판매량 합계 뒤에는 총 판매량 이렇게 나눠서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0.35 이렇게 수식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지워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퍼센트, 소수점 한 자리와 함께 퍼센트 수식입니다. 서식이죠, 서식. 자, 맨 앞에서 텍스트 가로 열고 맨 뒤에 와서 따옴표 2개로 이 큰 따옴표 안에다가 서식을 넣습니다. 0.0%. 왜 0.0%냐고요? 샵점샵은 안 되냐고요? 샵과 자, 0.0의 차이점.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35.0이다. 35.0이라면 이렇게 넣어버리면 35%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즉, 필요 없는 0이죠. 필요 없는 0. 필요 없는 0이 안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0.7%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0도 필요 없는 거죠. 따라서 0.7%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이런 숫자가 있는 타입들은 삽이 아닌 0으로 넣어주십시오. 0으로. 자, 그래서 0이 또 우리가 센서식 설명할 때 0이 기본값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뭐 0인 경우에는 반드시 0을 넣어라. 그럼 꼭 0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샵명보다는 0명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0.0, 샵점샵은 안 됩니다. 0.0을 넣어서 이렇게 35.3 이렇게 서식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소수 두 자리다 0.00 이렇게 써주면 되죠. 앞에는 두 자리인데 왜 하나만 해요? 앞에는 두 자리, 세 자리 상관없습니다. 한 자리만 넣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사용자 정의 서식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하고 자, 이 부분으로 자, 제4조 여기다 놓고 Alt F11로 들어가겠습니다. Alt F11. 뭐를 먼저? 삽입의 모듈. 클래스 모듈 안 됩니다. 다른 거 안 돼요. 모듈만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모듈 1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쓰셔야 된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고 한 번씩 꼭 입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퍼블릭 펑션. 우리가 구하는 건 이겁니다. 이거. FN 추천이 중요한 겁니다. FN 추천.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먼저 자, 추천은 가격이 20만 미만이고 자, 탭을 한번 넣고 if 뭐가 가격이 자, 가격과 연식은 여기에서 주어진 인수입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를 안 합니다. 주어진 인수가 아닌 건 큰 따옴표, 양 따옴표를 쌍따옴표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자, 20만 된 자, 20만 미만이면 탭 한번 넣고 FN 추천은 미만이고 연식이 2009년이네요. 그럼 하나의 조건이 또 있어요. 자, 여기서 AND로 가겠습니다. 자, 2000 미만이고 20만 미만이고 연식이 2009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라는 말 없죠. 2009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2009이면 큰 따옴표하고 이 안에 이 모양을 넣습니다. 자, 이 모양은 미음 한자를 눌러주시면 특수문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양, 또 하나 이 모양. 그렇지 않으면 빈칸. if를 두 번 써야 되는 거죠. if를 두 번. 자, 그래서 else if. 자, 확인 누르고, 자, 이걸 복사하고 가려고 그러니까 오류가 나는 거예요. 자, 띄고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만 미만이고, 연식이 2008이면, 여기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여기만 바꾸고, 자, 이번에는 이 내용을 지우고, 미음 한자, 미음이 안 들어가 버렸네요. 한영키 눌러서, 자, 미음 한자로 넣고, 이번에는 그냥 다이아몬드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자, 20만 미만이면서 2008에 해당하면 다이아몬드.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else가 되겠죠. else. 자, 이때는 뭐라고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부분만 복사해 오겠습니다. FN 추천만 탭을 한번 주고 붙여넣기 하고 공백으로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마무리 됐으니까 and if. 자, if.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마무리 후에는 FN 추천만 복사하는 게 아니라 이것까지 위에까지 복사를 해서 창 닫고 여기다가 는으로 붙여넣기 합니다. 자, 그리고 가격 잡고 그리고 연식 잡고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칩니다. 자, 얘는 20만 미만이 아니죠. 20만 미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이거니까 두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해야 되는데 하나의 조건도 만족 안 하니까 넘어가 버립니다. 자, 끌어볼까요? 자, 얘는 20만 미만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2008년이죠. 자, 이렇게 쭉 확인을 하면서 채우기 엔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가 완료됐고 마지막 다섯 번째 계산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계산 문제는 K30에 작성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if average len은 글자 수입니다. 여기서 자, 만족도의 글자 수가 5글자 이상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len 함수가 필요합니다. 자, 문제는 배열 수식입니다. 배열 수식. 배열 수식의 우리 특징 기억하시죠? 먼저 average죠. average. 그리고 가로 열고 if가 있습니다. average는 대부분 90%가 if를 따라옵니다. 그런데 한 조금 상설 문제에 if 없는 문제들이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if 가로 열고 자, 여기다 하겠습니다.
자, average 가로 열고, if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건은 아동이 아니고, 글자 수가 5글자 이상이고, 조건이 몇 개? 아동이 아닌 게 하나, 글자 수인 게 5개가 이상인 게 2개. 자, 그러면 if 뒤에 가로를 열었습니다. 가로 열고 닫고, 하나. 왜? 조건이 하나. 곱하기 또 가로 열고 닫고 두 번째 조건. 그리고 if 함수가 들어갔으니까 마지막에 쉼표를 넣습니다. 자, 그리고 판매량의 평균을 구하라고 그랬죠. 판매량의 평균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판매량 범위를 쭉 잡습니다. 자, 절대 해도 안 해도 됩니다. 왜? 채우기인들 안 할 거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 마지막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분류가 아동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류가 여기 있습니다. 분류가 쭉 범위를 잡고, 자, 절대 참조 안 해도 됩니다. 채우기엔들 안 해도 됩니다. 왜? 우리가 채우기엔들 없으니까. 자, F4.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좀 하고 가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자, M. 자, M이 아니고, 그렇죠. M이 아니고. 아까 앞에서 우리가 M이 아니라고 그래서 또 M으로 나오네요. 자, 여기서 M이 아니고, 그러면 좀 이상하게 들리죠. 자, 아동이 아니고, 그런 겁니다. 아동이 아니고, 만족도의 글자 수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족도가 여기 있습니다. 자,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갔나 봐요. 자, 여기 왔습니다. 자, 만족도의 글자 수가, 자, 이 범위를 잡고 절대 참조하고, 자, 그런데 글자 수를 체크하려면 렌함수가 필요해요. 렌함수가. 자, 렌함수. 렌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서 모두 마무리돼야 됩니다. 조건이니까 len 가로 열고 닫고 하겠습니다. 가로 열고 닫고. 자, 렌함수가 글자 수를 체크하는 함수니까 렌함수로 먼저 글자 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절대 함수 주고. 자, 아직까지 이 가로 안에서 끝나야 되는 겁니다. 자, len 가로 열고 닫고는 len 함수입니다. len 함수를 이용해서 글자 크기가 얼마 이상? 5글자 이상. 자, 여기가 조건의 가로입니다. 여기가 조건의. 여기는 len 함수의 가로입니다. len 함수의. 그래서 조건이 5글자 이상인 평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서 평균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서식은 주어진 게 없으니까 이대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계산 작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뭘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분석 작업. 자, 분석 작업 피벗 테이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석 작업 1 시트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자전거 판매 현황 ACCDB 파일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메뉴에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들어가서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클릭을 하고, 자, C 밑에 우리가 미리 준비해둔 C 밑에 OA 폴더에, 자, 자전거 판매 현황입니다. 자전거 판매 현황을 열기 하고, 자, 자전거 테이블에서 필요한 필드들 분류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분류 더블 클릭하고 제조사, 가격, 그 다음에 판매량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레임까지 집어넣습니다. 자, 다음 누르시고 조건, 현재의 경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시시험에 조건이 있는 경우도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시사항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라는 거 매번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되돌리기 하고, 자,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가 아니라 피벗 테이블을 작업을 할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림을 이용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행 레이블이 있고 값이 있고 여기 교차되는 B5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B5부터. 자, 혹시라도 위치 설정이 잘못되면 나중에 피벗 테이블 이동, 옵션의 피벗 테이블 이동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뭐 행을 이동하거나 마우스로 끌어서 이동하지 마시고 메뉴를 이용해서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 행 레이블에 뭐가 들어가는지 열 레이블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그림을 통해서 파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잠시 더블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숫자들이 써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숫자들. 이 부분이 값 부분입니다. 값. 자, 그리고 이 왼쪽에 나오는 부분이 행방향이라고 했습니다. 행 레이블. 여기 행 레이블이라고 써져 있네요. 자, 그리고 위쪽에는 전부 다 계산들만 되어 있습니다. 계산. 어떤 필드가 없습니다. 즉, 열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참고해서 행 레이블, 열 레이블, 값 부분이 어딘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엑셀로 넘어가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필요한 거는 스틸, 알루미늄 이런 부분들입니다. 스틸, 알루미늄. 자, 이 부분이 분류인가요? 제조사인가요? 제조사를 한번 행 레이블로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제조사는 여기 위에 보고서 필터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쪽으로 올려놓고, 자, 그러면 이제 판매량은 아닌 것 같고, 여기 보면은 가격과 판매량은, 가격은 값으로, 판매량도 값으로. 자, 그러면 분류와 판매량이 남아 있습니다. 자, 분류와 프레임, 분류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분류는 경기 로드네요. 자, 경기 로드. 자, 그러면 스틸 알루미늄은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프레임을 그 위쪽으로,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넣어버리면 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프레임을 이 그림에 맞춰서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가격과 판매량은 나왔지만 가격 비율이 없어요. 가격 비율. 자, 그리고 우리가 문제에도 가격 비율은 없습니다. 현재 여기 필드에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참조하여 설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림과 같이 우선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의 전체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는 계산 필드를 추가한 후에 필드명을 그림과 같이, 자, 가격 비율, 자, 가격의 전체에 대한 비율을 추가하는 거. 자, 그리고 필드 이름은 가격 비율로 설정하라는 내용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잠시 치워놓고 혹시 X를 닫아도 됩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필드 목록을 불러와도 되니까. 자, 이렇게 놓고 옵션에, 자, 계산 부분에 필드 항목 및 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계산 필드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가격 비율이라고 이름을 적겠습니다. 가격 비율. 자, 그리고 뭘 이용해서 가격 비율을 구하라고? 가격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다 지우고는 가격. 더블 클릭을 하라고 했습니다. 직접 입력을 해도 되지만 특수 문자라든가 숫자로 된 부분들은 작은 따옴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 더블 클릭을 해서 작성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가를 누르면 가격 비율이 생겼습니다. 이제 확인을 누르고 가격 비율이 여기 생겼습니다. 다시 필드 목록을 나타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는 가격 비율이 맨 앞에 있어요. 그런데 얘는 맨 뒤에 있죠. 그러면 가격 비율을 맨 앞으로 당겨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에 있는 가격 비율을 맨 위로 이렇게 당겼습니다. 그래서 맨 앞으로 나왔죠. 자, 이거를 가격 비율을 넣어놓고 전체에 대한 비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격 비율을 다시 클릭을 하고 값 필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값 표시 형식에서,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2012년 2회 때 행방향 합계라는 거를 연합계 비율로 했습니다. 자, 전체에 대한 비율은 총합계 비율로 설정을 한다는 거. 버전이 달라서 이게 2007 버전 문제라 이렇게 표시된 거고 2010 버전에서는 총합계 비율로. 이제 2010 버전 문제가 된다면 이 내용도 지시사항도 바뀌겠죠,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총합계 비율로 설정을 하고 놓으면은, 자, 여기서 40.20, 3.5, 1.35 내용과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에 대한 비율을 설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피벗 스타일 보통 6번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닫고, 자, 디자인에 가서 피벗 테이블 스타일 그룹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피벗 스타일 보통 6번이 여기 5번이네요. 자, 이게 6번입니다. 6번을 설정을 하면 그림과 같이 처리가 됩니다. 자, 물론 시험장에서는 그림이 흑백입니다. 흑백. 그러니까 뭐 컬러까지 일치하는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겠죠. 자, 아무튼 피벗 스타일을 6을 선택을 하고 가격에 대한 표시 형식을 그림과 같이, 자, 여기 가격에 대한 필드 앞에 통화기호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통화기호. 자, 통화기호가 들어와 있죠. 그리고 천단위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다가 통화와 천단위를 부여해야 되는데, 자, 통화를 표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회계 방식과 통화 방식이 있습니다. 자, 통화 방식은 이 숫자 앞에 통화가 들어갑니다. 숫자 앞에 통화가. 자, 통화를 먼저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범위를 잡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통화가 있습니다. 통화를 넣었더니 숫자 앞에 따다다다다 붙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 그림에 보면은 일렬로, 통화기호가 일렬로 쫙 빠져있죠. 자, 이거는 통화가 아니라 회계 형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셀 서식으로 다시 들어가서 회계 형식의 통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여기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는 너비를 더블 클릭해서 늘려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 앞에 통화가 일렬로 쫙 맞습니다. 또는 여기서 셀 서식에 들어가서 하셔도 되고, 여기서 이렇게 회계를 처리. 통화는 앞에처럼 아까처럼 통화 형식이 들어가는 거고, 회계는 일렬로 쭉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림과 같이 설정을 하고 모두 다 한 것 같아요. 모두 다 한 것 같으니까 그림과 일치하는지 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 값이라는 글자가 안 보이네요. 값이라는 글자가. 자, 우리가 이해 때에서도 했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피벗 테이블 옵션. 이것도 버전에 따른 문제입니다. 표시에 가서 값 행 표시라고 되어 있으면 이걸 처리해 줍니다. 물론 2010 버전에 이 부분이 없다면 옵션을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해서 결과와 일치시켜 주셔야 된다는 점 꼭 염두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소수점 두 자리 다 맞죠? 소수점 두 자리 다 맞고 여기는 그냥 있는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 마무리하고 분석 작업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2번은 매크로 문제입니다. 매크로. 자, 매크로를 작성하라는데 부분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분합을 하는데, 자, 우리가 부분합의 전제 조건은 정렬입니다. 정렬. 자, 그런데 일반 정렬이 아니라 경기 로드, 아까 우리가 피벗 테이블 다시 한번 봐볼까요? 정렬은 맞았나요? 자, 경기 로드, 자, 경기 로드 산악 아동 여성 맞죠? 정렬은 별도로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매크로에서 사용자 정의 정렬을 하는 문제가 나오네요. 이번에는 또. 자, 우리가 피벗 테이블에서 정렬을 할 때는 파일에 옵션에 자, 사용자 지정 목록 들어갔던 거 기억하시죠? 사용자 지정 목록 맨 밑에. 자, 그런데 이번에는 매크로에서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정렬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럼 먼저 매크로 할 때는 밖에 커서가 있어야 됩니다. 밖에 놓고, 자, 그리고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을 합니다. 자, 매크로의 이름은 분류별 보기라고 되어 있네요. 분류별 보기. 자, 확인 버튼을 누르고, 자, 그리고 이제 분류를 기준으로 정렬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정렬이 아닙니다. 자, 그냥 정렬을 하려면 데이터에 와서 오름 내림 하면 되는데, 경기 산악 원래 기억 리얼이 먼저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산악이 먼저 왔습니다. 즉 사용자 정의 정렬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파일 옵션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매크로에서만 아니 부분합에서만 그렇습니다. 부분합에서만. 따라서 이런 일반 정렬의 경우에는 정렬을 누릅니다. 정렬을 누르고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 목록, 물론 옵션에 가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글이 가면 복잡하니까. 단 부분합의 경우에는 반드시 글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을 편집하고 여기에다가 순서대로 쓰면 됩니다. 경기 엔터, 산악 엔터, 로드 엔터, 아동 엔터, 여성까지 집어넣고 추가를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확인을 누르면, 자, 여기에 경기 산악, 로드, 아동, 여성 뭐에 대해서 분류를 기준으로. 자, 이렇게 확인을 누르고 나면 경기 산악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준비를 해놓고, 자, 정렬이 돼 있으니까 부분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에 부분합 들어갑니다. 자, 부분합 들어가서 우리가 뭘로 정렬했어요? 분류로 정렬을 했습니다. 분류로. 자, 분류로 정렬을 하고 분류별이라고 되어 있죠. 가격과 판매량. 자, 프레임은 빼고 가격과 판매량에 대해서 합계를 계산하는. 자, 우리가 부분합에서 함수가 2개 이상 나오면 두 번째 할 때 매크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합계만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죠. 안 해도 됩니다. 두 번째 할 필요도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합계, 여기 개수가 아니라 합계만 설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하고 나서 부분합이 나오죠. 경기별, 산악별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밖으로 빼서 개발 도구에 매크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부분합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있다면 다시 또 부분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 밖으로 빼고 기록 중지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이용해서 L34에 L3에 M4에다가 텍스트 도형을 그리고 텍스트를 여기는 띄어있죠. 여기는 분류별로 띄었습니다. 여기는 안 띄어있습니다. 매크로의 이름은 띄어쓰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얘는 도형에
들어가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띄어쓰기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여기는 매크로 이름이라는 거죠. 반드시 구별해서 정확하게 일치시켜 주셔야 된다는 점 꼭 주의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 삽입 메뉴에 도형에 들어오겠습니다. 도형에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대면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고 L3에서부터 M4까지, L3이면 여기서부터 이때 Alt키를 누르고 그리라고 그랬습니다. Alt키를 누르고 M4까지 이렇게 넣습니다. L3부터 M4까지 크기 정확하게 일치시켜 주시고, 자, 클릭을 한 다음에 텍스트를 넣습니다. 분류별 띄고 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띄어쓰기 해주셔야 됩니다. 띄어쓰기.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에 들어가서 분류별 보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부분합을 테스트할 때 주의할 점, 반드시 부분합을 해제하고, 자, 데이터에 가서 부분합을 클릭을 해서 보드 제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매크로를 테스트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분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이런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류가 아니라 반드시 부분합을 통해서 제거를 하고 테스트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 상태로 저장을 해 두시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크로까지 완성을 했고, 자, 다음 차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차트는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각 2점씩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매크로의 경우에도 부분 점수가 5점, 5점이 있습니다. 자, 정렬만 했다. 그러면 5점입니다. 아, 나는 정렬을 못하겠다. 그럼 도형이라도 그리고 매크로 대충 아무거나 만들어서 도형 연결만 시켜주면 5점입니다. 각각 5점이니까. 자, 그래서 이 작업을 못하겠다. 그러면 대충 아무 매크로 만드세요. 그리고 매크로 이름은 맞아야 되겠죠. 매크로 이름은. 자, 매크로 이름하고 도형은 맞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기타 작업 1번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판매량 데이터의 계열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자, 판매량 여기 있습니다. 판매량이 여기에 안 보이기 때문에 범례에 와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범례에 클릭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해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합니다. 자, 확인. 자, 그럼 이렇게 바닥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걸 다시 보조축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클릭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서식에 들어가서 보조축을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차트 제목은 시트 2에 연결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트 2에 여기 분류별 가격과 판매량 합계 평균이라는 이름에다가 직접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연결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차트를 선택을 하고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을 차트 위로 설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차트 제목이라는 글자가 나오죠.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는을 입력을 합니다. 는을 입력을 하고 시트를 클릭을 하고 엔터를 치면 여기에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기타 작업 1에 C2에서 D2의 값이 연결이 된 겁니다. 직접 입력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축의 제목은 그림과 같이 또 있나요? 자, 여기 가격, 판매량, 분류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그러면 축 제목 가서 기본 가로축부터 가겠습니다. 축 아래는 분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분류로. 자, 분류. 자, 그 다음에 세로축 제목을 보겠습니다. 가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축 제목, 기본, 세로축. 자, 세로 제목. 뭔지 아시겠죠, 이제? 세로 제목. 자, 여기서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다르면 여기서 내용을 바꿔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강의를 띄엄띄엄 보시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강의를 차례대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축 제목 기본 세로가 아니라 이번에는 보조 세로 이쪽이죠. 보조 세로 축 제목 세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범위를 잡고 판매량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다 된 것 같죠? 마무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범례는 아래에 표시한 후 글꼴 크기를 9로 하시오. 자, 마우스 오른쪽, 범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범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범례 서식에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설정을 하고 글자 포인트는 홈으로 넘어갑니다. 홈에 와서 9포인트로 조절합니다. 글꼴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자, 가로 눈금선을 삭제한 후 여기 가로 눈금선이 있습니다. 이 가로 눈금선 그냥 이렇게 딜리트를 해도 됩니다. 키보드에 딜리트 또는 자, 선택을 하고 레이아웃에서 눈금선, 자, 눈금선이 있습니다. 기본 가로 눈금선을 없음으로 주셔도 됩니다.
자, 없음으로 주고, 판매량 계열. 판매량이면은, 자, 꺾은 선이죠. 이런 꺾은 선이 판매량 계열입니다. 자, 판매량 계열의 아동. 아동이면 여기네요. 자, 여기. 자, 전부 다 선택이 되어 있죠. 전부 다. 한 번 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동만 선택이 됩니다. 아동 요소의 값을 그림과 같이. 자, 계열이, 자, 뭐 레이블 값이 7이 들어가 있네요. 레이블 값 7. 원래 레이블 값은 옆으로 나옵니다. 옆으로. 자, 근데 얘는 아래에 들어와 있는 것 보니까 위치를 변경해서 넣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데이터 레이블에 가서 여기서 원래 그냥 이렇게 있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블 추가. 그러면 이 오른쪽으로 나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다면 그냥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레이블 추가해도 되는데 지금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위치 변경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설정, 레이블에서 아래쪽을 설정해 주시면 아래에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트의 둥근 모서리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영역 서식으로 들어가고 테두리 스타일의 둥근 모서리, 그리고 안쪽 가운데 그림자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림자에 와서 안쪽 가운데 여기 있습니다. 자, 닫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면 차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혹시 뭐 최대 최소 값은 맞는지, 주 단위는 틀린지 이런 것들까지 꼭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 마무리하고 마지막 기타 작업 2번 VBA 프로시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작업 2번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자, 먼저 제품 검색 버튼 여기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제품 검색 화면 폼이 나타나고 폼이 초기화되면 제품 코드 콤보 상자에 B4부터 B26까지, 자, B4부터 B26까지의 내용들이 영역이 설정되도록 하시오. 자, 우선 그러면 1번에는 쇼우 해주는, 폼을 보여주는 쇼우와 이니셜라이즈, 로우 소스를 작성하는, 여기에 값이 나타나는 로우 소스죠. 로우 소스. 행원본을 작성하는 로우 소스가 이니셜라이즈에 초기화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개발 도구에 디자인 모드를 클릭을 하고 제품 검색 버튼을 더블 클릭을 하고, 자, 여기 폼을 앞에 플러스 버튼 안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보기에 프로젝트와 속성창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 부분과 아래 속성창이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 폼 이름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제품 검색 화면 점 쇼라고 해줬죠. 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폼을 확인 나중에 하고 폼을 바로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폼의 빈 공간을 또 더블 클릭을 하라고 그랬죠. 폼의 빈 공간을 더블 클릭을 하면 유저 폼이라고 나옵니다. 이 유저 폼을 이니셜라이즈로 작업을 시켜주시고 여기는 지우겠습니다. 자, 이니셜라이즈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 이 제품 코드 부분에 자, 나타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죠. 자, CMB 제품 코드입니다. 이러면 자, 그래서 탭을 한번 주고 CMB 제품 코드 점 로우 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는 따옴표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 B4부터 B26의 범위가 1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자, B24부터 콜론 B26까지. 자, B26까지. 자, 로우 소스는 행원본. 엑셀에 있는 행 원본의 자료를 가져오겠다. 그런 말입니다. 로우가 행이고, 소스가 원본 자료. 그런 말이죠. B24부터 26까지가 아니라 B4부터 26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1번 문제. 5점, 각 5점이니까 1번 문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디자인 풀고 검색 버튼을 눌러서 자, 여기를 한번 여기 보면은 쭉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점, 5점 끝났습니다. 5점. 자, 그런데 2번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잠깐 스킵을 하고 3번에 폼을 종료하는 언로드미, 어렵지 않아요. 언로드미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창을 닫고 디자인 모드로 가서 제품 검색 더블 클릭을 하고 다시 검색 화면, 자, 그리고 종료 부분에다가 탭을 한번 주고 언로드 띄고 미라고 썼습니다. 자, 그리고 창을 닫고 디자인 모드 풀고 다시 한번 나와 있는 거 확인했죠. 자, 그리고 종료. 종료. 3번 문제 5점, 5점, 10점, 아싸. 자, 10점 먹었습니다. 5점 버리고 갈까요? 오케이, 5점 버리고 그냥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뭐야 이러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마무리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자, 디자인 모드
자, 디자인 모드를 하기 전에 여기서 먼저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서 하나를 고르겠죠. 그리고 검색을 하면 보니까 엑셀의 내용들이 다 입력이 돼 있어요. 엑셀에 있는 자료를 우리는 어디로 가져오겠다? 여기에 있는 엑셀의 자료를 폼으로 가져오겠다. 즉 검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폼에 있는 자료를 엑셀로 하겠다라고 하면 입력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입력이 아니라 검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검색을 할 때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골라서 클릭을 하고 검색을 클릭을 하면 여기에 있는 자료들이 쭉쭉쭉 나타나야 되겠죠. 자, 여기서 잠시 교환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분입니다. 자, 원래 셀이 앞에 오는 경우가 있고 txt가 앞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셀이 앞에 오는 경우에는 입력하는 문제죠. 입력하는 문제. 자, 지금처럼 검색을 하는 문제는 txt가 앞으로 온다는 거. 또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고를 거죠. 제품 코드를 하나 골라서 검색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설정한 자료를 기준으로 여기에 있는 자료가 몇 행에 있느냐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K112245다라고 한번 볼게요. K112245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여섯 번째 행이죠. 여섯 번째 행. 즉 콤보에서 누르는 이 값을 기준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플러스 4가 있다는 거. 자, 우리 입력을 할 때는 I 해가지고 range 뭐 어쩌고저쩌고 current region rows.com 기억하시죠? 2회 때. 자, 이런 게 틀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리스트 인덱스. 왜 리스트 인덱스가 필요하냐? 여기 콤보라든가 목록의 경우에는 이 목록 중에 내가 하나를 골라내야 됩니다. 이 자체가 리스트, 목록이죠. 목록 중에서 이 목록 인덱스 중에서 하나를 뽑아내겠다. 그 값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자, 여기서 내가 뭘 선택할지 몰라요. 뭘 선택할지. 따라서 이 첫 번째 기준으로 검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즉, 첫 번째가 몇 행에 있어요? 4행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i를 구할 때는 이 필드 기준 플러스 3을 했었죠. 플러스 3을 하고 또 위에 연속된 행이 있으면 플러스 2를 해서 최종적으로 플러스 2로 갔던 거 기억을 하시죠? 자, 그런데 여기는 리스트 인덱스이기 때문에 플러스 4를 첫 번째 필드를 기준으로 그리고 R 값은 내가 임으로 잡아줍니다. K를 해도 되고 뭐 P를 해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음대로 한 값에 대해서 자, R 행을 결정합니다. R 행. 자, 여기서 나온 R 행의 세 번째, 네 번째. 자, 분류가 세 번째 열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분류가 1, 2, 3, 세 번째죠. 자, 제조사는 네 번째.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서 다시 작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디자인 모드를 클릭을 하고 제품 검색에 들어가서 폼을 더블 클릭을 하고 검색을 다시 더블 클릭을 합니다. 자, R은 가겠습니다. R은. 자, 여기서 좀 키워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CMB 제품 코드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선택한 리스트 인덱스. 플러스 얼마라고 그랬죠? 아까 4라고 했습니다. 4. 자, 네 번째 행을 기준으로, 첫 번째 필드를 기준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네 번째가 결정이 됐으면, 텍스트에 있는 값을 불러와야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맨 처음에 가져와야 될 항목이 자, 분류부터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분류. 자, 분류는 몇 번째에 있나요? 그러면 분류는 세 번째에 있습니다. 분류는 세 번째. 자, 그러면 txt 분류는 셀스 R,3입니다. R,3. 즉 R행, 여기서 결정한 R행의 세 번째 열에 분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어디로 가져와라? txt 분류로 가져와라 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몇 개가 있죠? 4개, 8개가 있습니다. 우선 8개를 이렇게 복사해 놓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txt 단으로 가겠습니다. 자, 밑으로 먼저 와볼까요? 밑으로 와도 되고 옆으로 가도 되고 txt 제조사. 자, 제조사가 몇 번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조사가 여기에 있죠. 네 번째. 자, 그래서 제조사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같이 내용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자, txt 제조사.
자, txt 제조사와 함께. 자,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좀 위치를 좀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txt 제조사는 아래 네 번째 있습니다. 네 번째. 자, 그 다음에 txt 중량으로 가겠죠. txt 중량. txt 중량. 그 다음에 뭐예요? txt 연식. 그 다음에는 txt 단. 자, 이름이 틀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꼭 확인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txt 프레임, txt 가격, txt 판매량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중량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있죠. 중량은 다섯 번째. 자, 연식은 여섯 번째. 단은 일곱 번째. 프레임은 여덟 번째. 자, 프레임이 여덟 번째 있죠. 가격은 아홉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 판매량도 있습니다. 자, 가격은 아홉 번째. 자, 그 다음에 판매량은 열 번째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름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txt 중량 맞죠? 그 다음에 얘는 txt 연식. 자, 그리고 옆에 다시 한번 가서 자, 얘의 이름은 txt 단, 얘는 txt 프레임, txt 가격, txt 판매량. 자, 이런 식으로 이름들을 확인해 주시라는 겁니다. 여기 눈이 빠졌네요. 자, 이런 식으로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검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C328598을 한번 열어볼까요? C328598을 열었더니 자, C328은 아동에, 야마하에, 13에, 2009에 다 맞죠? 2009에 8에, 알루미늄에 129,000원에 8이 나왔습니다. 오, 다 검색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량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그림과 같은 메시지 박스가 나오도록 해라. 자, 얘는 중량이 10 미만이 아니기 때문에 메시지 박스가 안 나왔지만 얘는 중량이 9.2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 박스가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시지 박스를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량입니다. 중량. 자, 먼저 자, 맨 아래에 와서 if 뭐가 txt 중량이 그랬습니다. txt 중량이 이렇게 놓고 10 미만이면 den에서 오타가 났네요. then 그래야 되겠죠. 10 미만이면 뭘 하라고 그랬죠? 10 미만이면 그림과 같은 메시지 박스가 나타나라고 했습니다. 메시지 박스. 확인 버튼 하나밖에 없습니다. yes, no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msg 박스 뭐라고 나타내는 거죠? 자, 창을 조금 내려서 보겠습니다. 메시지 박스를. 자, 메시지 박스 여기 뭐예요? M112라는 말은 이 폼에 자, 이 폼에 이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CMB 제품 코드가 어떻게 표시가 되겠죠? CMB 제품 코드의 값이 여기에 그대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CMB 제품 코드 값 그리고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는 초경량 제품입니다. 자, 마지막에 점이 있습니다. 점을 찍고 큰 따옴표로 묶습니다. 자, 그리고 OK only, VB OK only 안 써도 됩니다. 한번 넣어볼까요? VB OK only. VB OK only. 자, 여기 있습니다. 생략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맨 위에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어떤 내용이 있다면 큰 따옴표 안에다가 이렇게 뭐라고 써줘야 되는 겁니다. 큰 따옴표 안에다가. 그런데 이 내용은 생략을 하는 겁니다. 생략을 했을 때 나오는 겁니다. 직접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라고 쓰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끝나는 겁니다. 자, 또는 뭐 공백이 있다. 아무것도 여기 없다. 이렇게 공백으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이 기본값이 있기 때문에 OK only까지만 적어주면 됩니다. 또 OK only도 기본값이므로 생략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nd if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경량 제품 M112854를 한번 걸러보겠습니다. 자, M112854가 자, 여기서 한번 봐볼까요? 조금 낮은 게 M112가 9.5죠. 자, 9.5. 그 다음에 K328도 그렇고 K112245도 8.9죠. K112245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K112245 이름하고 똑같죠. 이 이름은 초경량 제품입니다. 띄어쓰기, 오타, 정확하게 점까지
VBOK only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기본값으로 장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넘는 거를 한번 거볼라 볼까요? C11122525는 자, 중량이 10을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 박스가 안 나온다는 거죠. 메시지 박스가 낮은 거 다시 한번 골라볼까요? 자, K328 자, K328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했더니 또다시 8.9, 10 미만이죠. 그래서 K328-691은 초경량 제품입니다. 라는 메시지 박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저장하고 또 어디 틀린 데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마무리 저장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디스켓 모양 눌러서 마무리해 주시면 모두 끝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2012년 3회, 다음 시간에는 2013년 1회 또는 2012년 3회 액세스를 안 했네요. 자, 2012년 3회 액세스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언제나 저는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고 있다는 점 꼭 믿어 의심치 마시고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